네, 안녕하세요. 건강생활습관, 건강수준, 의료 접근성 상용치료원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최지희입니다. 이번 설명에는 1기와 2기 어떤 문항의 차이나 특이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연구자들께서 연구 목적이나 혹은 이제 분석 방향에 맞는 어떤 데이터와 변수를 선택하시는 데 이제 도움을 드리게끔 정리를 최대한 해보았는데요. 네,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맡은 그 건강생활 습관과 건강 수준, 의료 접근성 상용 치료원에 대해서 1기와 2기의 어떤 데이터 구성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입니다. 보시면은 크게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의약품들이 조사가 1기 때는 되었었는데요. 이게 2기에서는 건강생활 습관 차원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는 그 가구원 설문조사로 좀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호트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이나 EQ5D 그리고 의료 접근성과 상용치료원과 관련한 변수들은 그 중간에 이제 그 구멍이 나 있는 연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께서는 이 해당하는 연도에서는 이제 그 해당 변수들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구성이 일관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기와 2기에 걸쳐서 해당하는 영역들이 언제 조사되고 혹은 조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증거 기간이나 혹은 이제 연령대 그리고 1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문항의 변동이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때 만약에 변경이 되거나 신규 문항으로 추가가 되었다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추가 변경이 있었으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쭉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흡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흡연은 신규 지표가 이게 1기 대비해서 2기 때 대거 등장했다라는 게 좀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많이 흡연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지표일 텐데 현재 흡연 여부는 1기 때는 이제 일반 담배에 대해서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한 흡연율을 측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2기는 2019년부터 22년 연간 데이터를 보시면 담배 유형이 굉장히 상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담배별로도 준거기간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또 저희가 릴리즈 예정인 23년도 연간 데이터는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관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문항들이 하나씩 더 생겼는데요. 보시면 1년이라는 그 당해 연도에 한 번이라도 피운 적이 있느냐라는 문항이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께서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는 변수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흡연량 같은 경우에는 1기와 2기 모두 동일하게 일반 담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2기에서는 담배 구매 비용 그리고 이제 금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이제 그 문항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께서 만약에 뭐 담배 비용이 상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흡연율이 떨어졌다 했지, 아니면은 금연의 비용이 높아져서 이 금연율이 좀 떨어졌다, 뭐 이런 류의 분석들을 원하시면 이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주 파트입니다. 음주 파트는 크게는 이제 음주 여부와 빈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1기와 2기가 조금 상이해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거 기간이 구체화되고 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량은 1기 데이터에서는 이제 음주하는 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기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음주하는 날로 이렇게 증거 기간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요. 과음의 경우에는 1기에서는 최근 한 달을 증거 기간으로 삼았지만 2기에서는 최근 1년을 증거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1기 때는 문제음주랑 그다음에 과음을 측정을 했었는데 2기 때는 과음 문항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 파트에서 아마 가장 많은 활용률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음주 여부와 평생 음주 여부 그리고 음주
빈도에 대한 이제 문항이 있는데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건 1기의 문항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평생 음주 여부를 포함해서 음주 빈도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네, 2기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평생 음주 여부와 음주 빈도를 서로 구분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음주 빈도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이제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지 않은 건 동일하고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요. 뭐 한 달에 두세 번이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뭐 일주일에 네 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체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은 걷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에 있어서 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1기 지표는 다양한 운동 유형별로 실천 정도와 활동량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표는 쉽고 좀 실용적인 지표를 구성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 또한 연구자께서 본인이 좀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분석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기 지표는 격렬한 신체 활동, 중등도 신체 활동, 걷기, 앉아서 보낸 시간 모두에 대해서 준거 기간이 지난 일주일 동안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2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별로 또 준거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최근 1년 동안이고 걷기는 최근 일주일, 그리고 비용 지출은 그 당해년도 1년간의 그 비용 지출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약품 복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기 때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가구에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2기에서는 건강생활습관 차원에서 이제 그 가구원 조사로 이제 그 편제가 좀 그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질환에 있어서도 좀 변경이 있어서 1기에서는 응답자가 앓고 있는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의약품 복용을 조사를 했다면 2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과 복약 수능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작용과 관련된 것은 이제 1기에서는 부작용 경험은 이제 그 지문을 하고 있었지만 부작용 경험 후에 어떤 조치나 의료용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지만 2기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신설이 돼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2기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약품 사용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느냐가 1기와 2기 간에 좀 차이일 수 있는데 1기는 의약품을 복용했냐? 복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물었다면 2기에서는 약국에서 조제를 했느냐, 조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약간 문항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동일한 문항이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염두에 두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약 수능도도 1기와 2기의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1기의 경우에는 복약 수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왜 제대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우선순위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좋다면 2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복용량, 복용 횟수, 복용 시간 그리고 임의 중단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화한 문항으로 이제 복약 수능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본인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삶의 질과 건강 수준입니다. 건강 수준이 그 1기의 경우에는 삶의 질의 하위 영역에 포함이 돼서 측정이 됐었고요. 동년배와의 비교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기로 넘어오면서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주관적 건강 상태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었고, 그리고 동년배와의 비교 문항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2기 데이터에서는 해당하는 변수는 이제 보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신 건강이 이 건강 수준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 정신 건강 또한 1기와 2기 간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1기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제 정신 건강을 좀 많이 유형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좋은 데이터인데 스트레스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과업에 따른 스트레스 이렇게 뭔가 유형을 좀 더 구분을 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이제 한데 이제 좀 통합적으로 측정했다는 차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과 관련한 문항도 1기와 2기가 모두 조사는 되고 있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데 1기에는 이제 미래에 대한 그냥 불안감을 측정을 하고 있다면 2기에서는 최근 불안 장애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을 해서 범불안 장애 경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관심사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전문가를 접촉하는 빈도들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2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항들을 많이 신설을 하였고,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한 의약품 복용에 있어서도 1기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좀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을 측정을 하였다면 2기에서는 전체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확장을 해서 이거로 인한 이제 약물 복용을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의료 접근성은 이제 가장 그 메인이 미충족 의료 경험 여부를 묻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요. 이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묻는 것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는 우선 이제 묻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제 하나로 이제 응답하도록 하고 있었고, 2기에서는 본인이 이제 미충족 의료가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을 하도록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유를 그 파악하고자 했다라는 그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둘 간에 좀 차이가 있는 보기들인데 1기에서 조금 뭐 특징적인 것들은 뭔가 육아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증세가 경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뭔가 예약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이런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라는 답까지가 있었다면 2기에서는 이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부담이 돼서 의료용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병원을 예약하고 싶지만 이런 예약 절차가 복잡하다거나 혹은 진료 거부를 당해서 의료용을 이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답까지들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용치료원입니다. 상용치료원은 이 상용치료원을 묶는 이 묶음이 이제 1기와 2기 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1기에서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이제 하나의 보기로 묶였었는데 2기에서는 병원과 종합병원이 하나의 보기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지소를 이렇게 상세하게 그 답까지 열어서 묶고 있고요. 그리고 주 방문 의료기관이 없는 이유를 1기 때는 물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따로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왜 그 주 방문 의료기관이 없는 거를 묻는 것보다는 만약에 있다면 왜 있는지를 묻는 게 보다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이 주 방문 이유를 묻는 것으로 2기 때는 문항이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주 방문 의사 제공 서비스가 있다면은 이것들이 과연 이제 전문 과목 측면에서도 1차 의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뭐 전문 의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이 사람들 질병 치료나 예방 관련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뭔가 피부 미용, 비만 성형 관리 등 이제 어떤 예방적 서비스가 아닌 본인의 그 어떤 미용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문항들이 이기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료용과 관련된 것들도 이제 2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게 1기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구성이 돼서 조사된 내용들이고 2기도 사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조사된 내용들인데 이게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은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연구 목적이나 분석 방향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선택해서 분석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